부동산 소유권 이전. 생각만 해도 머리가 좀 아프시죠? 온갖 서류에, 어려운 법률 용어에 어디서부터 뭘 봐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오늘 제가 이 모든 과정을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시원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까요? 내 집, 내 땅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는 그 순간, 도대체 법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복잡한 소유권 이전을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이 청사진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지도만 딱 들고 있으면 소유권이 움직이는 모든 경로와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법적 보호 장치까지 아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도를 한번 펼쳐볼까요? 시작은 아주 심플해요. 세상의 모든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요, 딱 두 갈래 길로 나뉩니다. 소유자의 의지가 담긴 자발적 이전이냐, 아니면 소유자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는 비자발적 이전이냐, 이거 둘 중 하나예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모든 걸 아주 깔끔하게 보여주죠? 소유권 이전이라는 큰 강물이 소유자의 의지라는 분기점에서 어떻게 나뉘는지 보이실 거예요. 왼쪽 길은 매매나 유언처럼 내가 직접 결정하는 거고요. 오른쪽 길은 법원의 명령처럼 내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열려버리는 길인 거죠. 자, 그럼 우리한테 제일 익숙하고 흔한 길부터 한번 가볼까요? 바로 소유자가 직접 내 부동산 넘길게 하고 결정하는 자발적 이전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소유자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생전에 소유권을 넘기려면요, 무조건 있어야 하는 핵심 서류가 있어요. 바로 양도증서, 영어로는 deed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없으면 그냥 첫발도 못 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양도증서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 6가지 요소가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해요. 당연히 종이, 즉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고요. 누가 팔고 누가 사는지 명확하게 적고 파는 사람의 서명이 꼭 있어야 합니다. 또 소유권을 넘긴다는 명확한 문구랑 부동산 정보도 정확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 서류를 실제로 주고받는 행위, 교부와 수락까지 맞춰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 컨베이어 벨트 뷰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6개 부품 중에 딱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불량품이 나오는 거죠. 최종적으로 유효한 이전이라는 완성품은 절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는 소유자가 살아있을 때 얘기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소유자가 세상을 떠나면 그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유언, 그러니까 상속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 드러나는 거죠. 이 두 그림이 정말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왼쪽 보세요. 유언장이 있으면 저렇게 황금길 따라서 아주 깔끔하고 신속하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근데 오른쪽은요? 유언장이 없으면 저 어둡고 복잡한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결국 법원이 정해주는 대로 재산을 나눠 갖게 되는 거죠. 혹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유언장도 없고 법적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가족이나 친척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부동산은 주인을 잃고 붕 뜨게 될까요? 아니요. 이럴 게 최종적으로 그 재산을 가져가는 곳이 바로 국가입니다. 국고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청사진의 반대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때로는 내 의사랑은 전혀 상관없이 내 부동산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비자발적, 그러니까 강제 이전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입니다. 내 뜻이랑 상관없이 소유권이 넘어가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 4가지 정도 있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부하는 헌납이나 나라에서 도로 낸다고 땅을 사들이는 수용 같은 것도 있고요. 법원 판결로 압류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점유취득시효라는 겁니다. 점유취득시효,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남의 땅인데 아주 오랫동안 특정 조건들을 싹 만족시키면서 내 땅처럼 썼다면 법이 그 정도면 그냥 네 소유권 인정해 줄게 하는 제도예요. 와,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물론 그렇다고 아무나 남의 땅을 낼름 가질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기 보이는 이 복잡한 기계장치처럼요,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아주 까다로운 4개의 톱니바퀴가 정말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그 4가지 조건이 뭐냐면요. 첫째, 몰래 쓰는 게 아니라 대놓고 공개적으로 써야 하고요. 둘째,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쭉 지속적으로 점유해야 해요. 셋째, 원래 주인이 쓰세요 하고 허락한 게 아니라 무단으로 점유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걸 법이 정한 기간 동안 쭉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이 정한 기간이 얼마냐? 바로 10년입니다. 10년이요. 방금 말한 그 까다로운 조건들을 무려 10년 동안 단 하루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내야만 겨우 소유권을 주장해 볼까 하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와, 진짜 긴 시간이죠. 자, 지금까지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 길목에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쭉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내 재산은 어떻게 지키는데? 바로 그 강력한 법적 방패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방패는 바로 등기입니다. 내 소유권을 등기부에 딱 올리는 건요. 마치 방송으로 여러분, 이 집은 이제 제 겁니다 하고 전국에 알리는 거랑 똑같아요. 이걸 법에서는 의제적 통지라고 하는데 그냥 법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안다고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와서 난 몰랐는데? 이런 소리를 못하게 막아주는 거죠. 두 번째 방패는 소유권 보험, 다른 말로 타이틀 보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등기부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과거에 숨겨진 문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옛날 서류가 위조됐다거나 갑자기 나도 상속인이야? 하고 누가 나타나는 이런 황당한 일들로부터 내 돈과 시간을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금융방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안전한 소유권이라는 건 이 세 개의 기둥으로 지은 아주 튼튼한 요새 같은 거예요. 적법한 절차, 그러니까 유효한 양도 증서 같은 걸로 기초를 다지고 공적 기록인 등기로 단단한 벽을 세우고요. 마지막으로 완벽한 보호인 소유권 보험으로 지붕까지 딱 덮어서 완성하는 거죠. 완벽하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그린 이 커다란 청사진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 복잡한 개념들 한 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마스터 매트릭스. 보세요. 가로축은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세로축은 살아있을 때냐 돌아가신 후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양도증서, 유언, 강제수용, 점유취득시효, 이 모든 개념이 이 4칸 안에 딱딱 제자리를 찾아가 있죠? 이 표 하나면 모든 게 한눈에 보입니다. 오늘 함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라는 청사진을 그려봤는데 어떠셨나요? 좀 복잡했던 개념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이라는 게 사실 우리 자산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도구거든요.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 말고도 개인적으로 더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전문가인 상원쌤께 이메일로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일 거예요. 그리고 만약 오늘 내용을 듣고 와, 이거 진짜 재밌다. 나도 부동산 전문가가 되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관련 자격증 과정을 알아보는 것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정말 멋진 투자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